여러분 안녕하세요. 희수자연학교 엄마를 바꾸는 시간 5분 2021년 8월 25일 수요일 이번 주제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희수자연학교에서 지난달부터 에코 챌린지를 했는데요. 부모님들의 환경 실천기를 저희 카페에 계속 올리셨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례들 중에서 6분에게 부탁을 드려서 사례 발표를 부탁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와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눠보기로 해요. 자, 열어보겠습니다. 아이의 미래 환경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제 너무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어서 아이의 미래 환경까지 갈 것 없이 나의 미래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 환경을 지키기 위한 우리들의 실천기를 지금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것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깨어있고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함께 공유해 주실 6분들입니다. 가장 먼저 박은선 선배님의 정말 자녀를 셋 키우시면서 소소하지만 중요한 실천들을 나눠주실 거예요. 아이를 특히 어린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물티슈를 엄청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물티슈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적게 쓸 것인지, 그리고 쏟아지는 그 비닐도 안 쓸 수는 없지만 다시 쓴 것을 그냥 다 버리지 않고 어떻게 재활용했는지 박은선 선배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누리 엄마 박은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나누는 건 오늘 비닐이랑 물티슈에 대해서 얘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한 그런 제가 갖고 있는 그런 노하우는 없고요. 다 같이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비닐을 되도록 안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 비닐을 모아두고 음식 쓰레기나 쓰레기 봉투로 재활용해서 다시 쓰려고 하거든요. 최대한 다시 한번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캠핑을 저희가 많이 하는데 캠핑할 때 쓰는 지퍼백 같은 거는 사용하고 물로 씻어서 건조해 놨다가 다시 쓰고 있고요. 그리고 물티슈 같은 경우는 대량으로 사지 않고 있어요. 대량으로 사면 많이 쓰게 되고 또 눈앞에 식탁 위에나 이렇게 놔두게 되면 물티슈를 되게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면 많이 쓰니까 되도록 이렇게 숨겨놓고 아껴서 이렇게 한 개씩 꺼내는데 요즘에 집에서는 이제 아기 면수건 물에 적셔가지고 물티슈 대신 쓰려고 해보고 있고요. 손님 올 때에는 물티슈를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데 깨끗한 거는 씻어서 다시 물티슈를 물에 씻어가지고 또 더러운 곳, 뭐 창틀이라든지 그런 데를 다시 닦아서 버리기도 하고 되도록 이렇게 재활용을 해서 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캠핑할 때는 이제 요즘에 작은 행주 같은 걸 그거 팩에 넣어가서 이제 물티슈 대신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조금 다른 건데 요즘에 환경에 관심도 많이 생겼지만 또 희수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저희도 되게 더 좀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기회가 됐었어요. 그래서 애들 티셔츠에 그, 이렇게
환경운동을 권장시키려고 티셔츠에 이렇게 그거 수를 놔줬어요. 근데 사실 제가 수를 잘 놓지는 못하는데, 아이들한테 이제 좀 더 각인시키고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인식시키려고 그런 부분을 했었어요. 그 자세히 보면 엉망인데 뭐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누는 게 도움이 많이 안 될 것 같아서 많이 부끄러웠어요. 예, 하여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두 번째는요, 석경화 선배님이세요. 희수자연학교도 희수자연학교 영어 이름이 희수 에코시스템 스쿨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코시스템, 생태계 전반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펴본다는 의미인데요. 석경화 선배님도 세상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주제로 채식 요리와 쓰담 달리기에 대한 실천 사례를 공유해 주실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세상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그 사례 들어보겠습니다. 석경화 선배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7월에 그 희수에서 했던 에코시스템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 석경화라고 합니다.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정말 완벽한 건 아니에요. 제가 현재 계속 쓰고 있는 바인더에 제 삶의 미션이기도 한 것들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데,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고, 또 근데 이렇게 나누면서 진짜 정말 한 분이라도 함께 실천하게 되면 그게 훨씬 가치로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좀 떨리지만 열심히 해볼게요. 예, 전 현재 희수에 2년 차에 다니고 있고, 제가 다니고 있고, 작년에 희수에서 많은 이제 엄마들과 또 이렇게 앵두가 이렇게 시행했던 많은 교육들을 받으면서 제가 인생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 두 가지를 지금까지 삶에 두고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저에게 변화거든요. 두 아이를, 남자아이 5살, 7살 두 아이를 기르고 있고, 예, 다니엘반, 사무엘반에 다니고 있어요. 제가 바인더 약속이었는데 1월부터 블로그를 쓰려고 준비를 하다가 블로그를 쓰게 됐어요. 그래서 매주 채식 데이를 한 것들을 제가 기록으로 남기고, 또 그림책을 너무 좋아해서 그림책에 있는 이제 그림들을 그리면서 그림책 필사하고 제 느낌들을 적으면서 올리고 있어요. 저의 별명은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지어주신 모니라는 제 별명이 있는데, 제가 성이 석가여서 석가모니라고. 근데 석가보다는 저는 모니가 너무 예뻐서 저의 뭐 이렇게 그냥 아이디에 메일, 이메일이나 모든 뭐 이게 제 그냥 뭐 어디 뭐 적어내라 할 때 모니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모니가 너무 친근하고 좋아요. 그래서 제 아이들 이름 한자 한자를 따서 우주라고 하고, 블로그에 보면은 우주랑 뭘 했다, 우가 했다, 주가 했다 이렇게 해서 우주해서 전체 닉네임을 모니 우주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파워 블로그는 절대로 아니고 지금 근데 조금씩 이웃들이 늘어가서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직장 워킹맘은 아닌데 그냥 저를 볼 때 사람들이 그냥 엄마 누구누구 뭐인 것도 저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가지가 더 생겨서 저는 이제 닉네임, 이제 제 이름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아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놀이음악 강사를 10년을 했고, 유아 전공해서 아주 제가 사랑하는 일이었는데, 그래서 너무 계속 하고 싶었지만, 아이 6개월까지, 첫째 아이 6개월까지 하다가 그만두고, 지금 계속 배우고, 성장하고 싶은 엄마로 살고 있습니다. 그랬던 제가, 넘겨주세요. 그랬던 제가 어떻게
채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게 됐는지 예,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저희 아이 그 첫째 윤우가 좀 발달이 느려요. 그래서 5살 때 그 이 아이의 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몸에 먹었던 음식들이 어떻게 이제 흐르고 있는지 해독이 잘 되고 있는지 그렇게 알아보는 유기산 검사라는 걸 받게 됐어요. 뭐 저희 신랑도 좀 장이 안 좋은 편인데 뭐 먹으면은 바로 이제 화장실 가는 사람들 그리고 먹었는데 많이 먹었는데도 살이 안 찌는 사람들도 이 검사를 많이 받아요. 이렇게 아이가 소변을 누고 그 키트를 이렇게 미국에 보내면 이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발달이 좀 느린 아이들이나 뭐 이렇게 많이 받아요. 그런데 아주 충격적인 결과를 보게 됐는데 저희 아이는 변을 아주 잘 먹으면 화장실에 잘 가고 좀 변도 예쁘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냥 크게 이상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몸속에 그 균이 유해균이 90%나 나왔어요. 그 유산균도 그 아기 때부터 계속 꾸준히 계속 먹었는데 아 뭔가 이제 안 좋구나. 이 먹은 것들이 이제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 그리고 이 장이 제2의 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뇌도 어떻게 보면 좀 치명적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 채식 먹는 거에 좀 신경을 썼고 마침 그때 그 제 지인이 그 울산에 채식평화연대라는 그런 단체가 있다고 했고 이 단체는 비영리 전국 이렇게 단체예요. 근데 대표님이 울산에 계셔서 그 채식평화 안내자 밥상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걸어서 제가 일기생이에요. 가서 이제 그 좀 음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됐는데 저는 단지 그냥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갔는데 10주 과정이었는데 1시간은 채식 기후 위기에 관한 강의를 해주셨고 2번째 시간은 채식 음식을 만드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듣고 음식을 만들고 먹으면 정말 그 음식이 좀 이렇게 가치롭게 느껴지고 더 맛있고 그랬었어요. 그 강의를 듣고 난 후에 저의 생각은 뭔가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 이제 이 지구가 뭔가 이대로 흘러가면 안 되겠다. 내가 바르게 살고 있나? 내가 하는 것들이 괜찮은 것들인가에 대한 그 알아차림, 그 살면서 누구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저는 이때 좀 그 알아차림의 어떤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뭔가가 큰 정보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인가 뭐 인지체계가 한번 딱 흔들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뭔가 좀 흔들림이 있었고 나는 내가 너무 사소한 거에 걱정하고 사는 사람이었나? 단지 뭐 그냥 아이가 조금 아프다, 뭐 내일 뭐 시댁에서 걸려온 전화라든지 뭐 그냥 소소하게 싸우는 인간적인 그런 문제들이 정말 이렇게 작게 느껴지고 뭔가 큰 어떤 내가 이렇게 뭔가 내가 작은 것만 생각하고 살았나? 그 좁은 안경을 쓰고 살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뭔가 좀 큰 메시지를 받고 왔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기후 위기나 어떤 코로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누구나 다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뭐 아이 엄마는 더 걱정이 많고 또 생업도 그렇고 우리 그때도 실수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정말 많은 걱정하고 다들 이렇게 다 공감해주고 하는 이런 것들 우리 모두 다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서 그럼 이제 계속 걱정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방법을 찾는 데 있어서 저는 채식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정말 열의가 차서 열심히 그 아이들하고 만들어 먹고 뭐 아이들하고 같이 요리도 해보고 예, 저기 보면은 윤우가 우는 게 있는데 그 꼬지에 꽂다가 손에 찔려가지고 우는 거고 또 그 비건 케이크를 만들어서 초를 꽂아서 생일 축하를 하고 예, 이런 것들이 그냥 좀 일상처럼 예, 이렇게 했었어요. 자, 그런데 채식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우리도 자연이다. 우리도 자연에서 왔다. 그리고 자연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생명은 다 소중하다라는 그런 좀 가치를 두고 있는 일인 것 같고
환경을 또 생각했을 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걸 먹으면 우리도 좋잖아요. 좋은 걸. 근데 음식이 생산되는 어떤 과정에 있어서 그 동물들이 도축이 되고 그 EBS에 보면 햄버거 커넥션이라는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면 실제로 소들이 어떻게 이제 도축이 되는지, 우유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소를 기르면서 소에서 나오는 뭐 방귀나 트름, 돼지의 뭐 트름이나 방귀들이 그 메탄 가스, 온실가스 주범이 되잖아요. 전체 온실가스에서 보면 그 18%가 축산업에서 나온대요. 근데 18% 하면 뭐가 높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 전체 그러니까 뭐 산림 뭐 이렇게 불 태우고 뭐 이렇게 뭐 우리 쓰레기 뭐 이런 거 다 총해서 18%가 축산업인데 제가 그러면 비교를 드리자면 세계 전체 교통수단의 13.5%가 그 온실가스의 주범인데 그거보다 축산업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먹고 싶고 이제 생활이 편해지고 하니까 더 많이 먹고 싶게 되고 칼로리 높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고 또 손쉽게 음식을 우리가 좀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모이면은 좀 화려하고 맛있는 음식 먹고 싶고 또 우리 오늘 피곤한데 고기나 먹자 이런 말도 진짜 많이 하고 그래서 고기나 유제품을 또 이렇게 좀 내가 당이 떨어졌어 라떼를 먹어야 될 것 같아 이런 말도 쉽게 하잖아요 사실. 저도 당기긴 해요. 그래서 그 고기를 기르는 과정에서 이제 메탄 가스가 많이 유출이 되니까 소를 기르려면 우리가 1칼로리를 먹기 위해서는 6배의 소가 식량을 먹어야지만 우리가 조그마한 고기 하나를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소를 기르려면 소가 많은 음식을 먹어야 하니까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산에 있는 산림을 자꾸 베요. 그럼 나무를 불태우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하면 땅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때 이산화탄소가 또 나오면서 온실가스 주범이 되고 또 소를 만드는 소가 또 우리에게 고기를 주기 위해서 또 메탄가스가 많이 나오게 돼서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고기를 원하니까 더 많은 화재가 일어나고 그때 그 열대우림 거기 아마존에서 아마 화재가 난 것도 그런 영향이라고 하더라고요. 점점 근데 악순환인 것 같아요. 여기 고기를 많이 먹고 불을 더 내고 지구는 더 힘들어지고 이런 상황에 살고 있고 근데 그 소가 먹는 음식들을 그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아이들이 조금 먹는다면 사람이 먹는다면 어떨까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단지 채식, 그냥 야채를 먹는다, 건강하게 먹자 이런 것보다 조금 더 큰 가치를 생각하게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예, 넘겨주세요. 예. 우리가 그래서 제가 갑자기 갑자기 채식주의자가 되세요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로 채식주의자가 되라는 말은 아니고 지금 저는 더 잘 채식을 하기 위해서 사실 2년 동안은 굉장히 이 교육을 받고는 열이 같아서 열심히 했는데 근데 사실 좀 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사람들한테 계속 저 사람은 너무 채식만 하는 사람이야라는 그 이미지가 좀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어디 식당을 갈 때도 좀 부담스러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타협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채식데이를 정해서 그래도 내가 진짜 일주일에 하루는 채식데이를 해서 가족에게 건강하게 먹이고 이렇게 요리를 이렇게 블로그 쓰면서 좀 약속을 지키자. 이게 좀 신념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그 EBS 햄버거 커넥션이라는 그 유튜브에 치면은 바로 나오거든요. 그 영상을 보고 제가 우유를 끊고 햄버거를 사 먹지 않아요. 그 햄버거 고기의 생산 과정을 알기 때문에 그 고기가 정말 그 고기의 끝이거든요. 어째 보면 정말 그 찌꺼기로 만들어지는 그 고기가 햄버거 패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지 않고 또 소고기 대신엔 아니면 돼지고기, 돼지고기 아니면 닭고기 이렇게 먹자라고 조금 생각을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고 조금 내가 편하게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하다 보니까 뭘 살 때도 좀 생각 한 번 더 하게 되고 그리고 김치찌개를 끓일 때도 그 버섯을 먼저 이렇게 볶아가지고 김치찌개를 하거나 미역국을 어제 우리 둘째 아이 생일이었는데 미역국도 버섯으로 이렇게 미역이랑 이렇게 간장하고 참기름으로 볶다가 미역국을 끓이고 그래서 자꾸만 조금 고기가 그냥 조금씩 빠지는 거예요. 그냥 삶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비건 버거를 올렸는데 그냥 다 아시는 햄버거 만드는 방법인데 저기 보면은 비건 패티가 제일 중요해요. 비건 패티는 동물성 재료 아니고 콩으로 만든 콩 패티예요. 그 콩 패티인데 제가 이거 그 사이트에서 구입한 비건 패티거든요. 이거 다 식품안전관리 인증을 받은 예, 그런 음식이고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거 아이들하고 소스 뭐 다 놔두고 이렇게 하나씩 넣어가면서 만들고 그다음에 케찹이나 머스타드 소스 그다음에 소이네즈는 이제 마요네즈도 우리 동물성이잖아요. 그래서 소이네즈 콩으로 만든 그 소이네즈도 팔거든요. 그리고 인터넷에 그 만드는 방법도 다 나와 있는데 저는 샀어요. 만들어도 보고 사 먹기도 하고 예, 이렇게 만들어서 먹으면 아이들도 요리하면 더 잘 먹으니까 야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내가 뭐 과일을 넣어도 되고 다양하게 만들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넘길게요. 예. 그리고 제가 그 저희 아이들과 또 환경에 대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플로킹이라고 많이들 아실 거예요. 또 주킹이라는 말도 하는데 그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 운동이에요. 사회 운동인데 그러니까 살도 빼고 환경도 지키는 예,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예, 운동이죠. 저는 우리 아이들하고 그 근처에 걸어가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초록마을이 있거든요. 거기에 갈 때 그냥 뭐 차 몰고 가서 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것도 하나의 그냥 일로 생각하고 그냥 아이들하고 이제 뭐 오늘 아이들하고 할 거 없다고 뭐 하는 엄마들도 있잖아요. 오늘 뭐 하지? 무슨 놀이 하지? 어딜 가야 되지? 근데 이것도 그냥 뭐 물건 살 때 이제 이거 생각하고 그냥 쓰레기 봉투 하나랑 그리고 장갑 그 집게로도 해봤는데 집게는 이렇게 좀 잡을 때 좀 힘들어하고 크기도 크고 이래서 그냥 저는 아이들 이제 장갑을 구입을 해서 빨아서 다시 널어놓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장갑 끼고 같이 가서 줍고 저기 뭐 깡통이 보인다 뭐 저기 그러면 엄마 저기 또 있어 뭐 이렇게 하고 뛰어가서 줍고 여기 이건 담배꽁초야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 여기 되게 굉장히 많이 버렸네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담아서 이렇게 더워서 앉아서 뭐 아이들 그냥 거기 초록마을에 가서 보상으로 그냥 사탕도 먹은 적 있고 그냥 뭔가 이제 아이들 선물처럼 그렇게 해서 장 봐서 이렇게 돌아왔어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또 이제 이렇게 해서 하고 나서 그냥 또 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에 플라스틱은 이제 요즘에 아파트에 보면 이렇게 물도 잘 되어 있어서 수도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이제 조금 씻어서 더러운 거는 씻어서 좀 털어가지고 자 그럼 누가 넣을까 해서 뭐 꼬리 뭐 이런 것도 해보고 그냥 좀 얘기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나가면 아직 윤우는 그렇게까지 말은 할 수 없지만 이제 둘째 이준이가 엄마 저기에 누가 쓰레기를 버렸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 여기도 쓰레기가 굉장히 많네 하고 그런 얘기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그냥 오늘은 그냥 아이들하고 쓰레기 한번 주우러 나가볼까?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어떨까? 예, 그렇게 해서 한번 올려봤어요. 예. 저는 그냥 이렇게 뭔가 우리가 할 때 좋은 게 있으면 나누고 싶고 함께 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도 더 지속하고 싶기 때문에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래서 이런 뭐 요리 모임을 만들어서
그냥 이제 같이 만들어 보고 이렇게 환경 이야기도 하고 어머 이런 게 있었어. 이런 소스가 팔아? 저도 사실 몰랐었던 것들인데 제가 먹고 좋으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알려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베지 믹스볼이라고 있는데 양념 통닭 맛이 나거든요. 소스가. 그래서 두부를 또 아이들 되게 좋잖아요. 두부를 이렇게 전분에 물기를 쫙 빼고 그다음에 그 또 아이들이 두부를 또 이렇게 썰어도 좋아요. 그냥 칼 들고 같이 뭐 한번 썰어보자 해서 썰어서 물기 빼서 전분가루 묻혀서 또 이렇게 그 기름에 현미유에 튀기면 돼요. 그리고 정말 나는 귀찮다. 나 기름 이렇게 하는 거 정말 귀찮다면 요즘에 기계 있잖아요. 튀겨주는 기계. 기계에다가 넣으면 돼요. 그냥 두부 해서 그냥 기름 약간 두르고 두부 기계에서 튀기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소스만 뿌리고 좀 너무 심심하다 하면 과일도 넣고 야채도 넣고 견과류소는 위에 견과류도 뿌리거든요. 그거 이렇게 뿌려가지고 딱 대접하면 이렇게 지인들 와도 이거 먹어봐봐 하면은 맛있네 하면 이거 있잖아 이거 그냥 비건 음식이야 뭐 이렇게 하면 진짜 이렇게 하면 되게 간편하고 아이들도 되게 좋아하고 잘 먹어요. 그냥 밑에는 또 그 채식 김밥도 있고, 예, 저기 또 콩고기로 만든 이제 강정이 먹고 싶을 때 콩고기도 팔거든요. 그래서 그거 튀겨가지고 이것도 뿌려서 먹으면 이제 그냥 닭강정 먹고 싶을 때, 예,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채식하면 좀 너무 이게 고기 뭔가 야채만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은데 다양한 음식들이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나누고 싶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면 예, 그냥 제 꿈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그냥 희망상. 그리고 비건 사이트 제가 이용하는 두 곳이 있는데 러빙엇이랑 베지푸드인데 인터넷에 해서 하면 반찬 뭐 양념 뭐 빵 뭐 라면도 있고 뭐 음식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사이트에서 구매한 건 아닌데 디어너츠라고 땅콩잼인데 동물성 재료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 그냥 빵에 이렇게 발라주면은 굉장히 좋아해요. 또 그리고 앞에 있는 순콩이라는 거는 그 콩으로 압착해서 만든 건데 불려가지고 물에 불려서 약간 끓이면 그 어묵이나 아니면은 뭐 치킨 샐러드 이런 거 대체죠. 대체 음식이죠. 우리가 이 삶을 지속하기 위한 대체 음식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전 우유를 먹지 않기 때문에 유기농 두유인데 엄청 맛있어요. 그리고 또 음료 아이들하고 계속 이렇게 바꿔가면서 또 이 종류만 계속 먹이는 건 아니고 계속 지금 이것도 몇 번째 바꾼 거라서 계속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딱 채식만 해라, 뭐 식물성만 먹자는 건 아니고 좀 아이들이 먹는 폭이 넓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하는 거. 예, 그리고 마지막은 매일 두유인데 제가 요거트를 먹고 싶을 때 이 방법을 써요. 다른 두유보다는 이 두유가 제일 잘 만들어져요. 매일 두유 1000ml에 스타터, 요거트 스타터가 팔거든요. 그 스타터를 그냥 한 봉만 넣어서 그 기계 있잖아요. 기계. 요거트 만드는 기계에다가 8시간 두면 아주 단단한 요거트를 먹을 수 있고 플럭트 올리고당이나 견과류나 과일이나 넣어서 그냥 아이들하고 이제 먹으면 예,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뭔가 이걸 내가 하루아침에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보다 그냥 음식 하나 먹어보고 맛있네. 그럼 다음에 이 요리 또 해 먹어봐야지 하고 소개할 수도 있고 그렇게 조금씩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게 제일 지속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반짝하고 그만하는 일이 아니라 지속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뭐 저처럼 나 라떼 먹는데 라떼를 끊어 이게 아니라 그냥 스타벅스 가서 저 라떼 뭐 돌체 라떼 주세요. 그런데 우유 빼고 두유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럼 대체할 수 있는 음식은 뭐가 있을까 해서 지속하는 방법을 찾고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 강의는 이상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선배님은 이화연 선배님이신데요. 역시 세자녀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실천해야지 지금 이렇게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는 이것을 조금이라도 늦추거나 멈출 수 있다. 해서 세제를 어떻게 쓰는 방법,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무엘 반 유라엘, 요나단 반 유민 엄마 이화연입니다. 제가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아이를 낳으면서 먹는 것과 몸에 직접 닿는 세제를 신경 쓰면서부터였는데요. 내 몸에 좋은 것을 찾다 보니 환경에도 좋았고, 내가 이때까지 당연하게 사용했던 것들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또 내 몸을 병들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내가 택한 편리함 때문에 바다와 땅이 오염되고 또 그 오염된 곳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이 병들고, 그 병든 생명체들이 결국에는 우리 식탁에 올라와서 내 몸을 병들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부터, 그러면 내가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끊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환경을 생각하고 또 실천하는 것이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과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일반 세제를 대신해서 비누를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모든 세제를 다 비누로 바꾸진 않았고, 주방 세제, 그리고 샴푸, 린스, 그리고 바디워시를 하나씩 없애고 비누로 바꾸어 봤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기존에 쓰던 세제와 느낌도 다르고 그래서 조금 불편한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쓰시다 보면 세제를 다 쓰고 나오는 플라스틱 용기 그리고 비닐 쓰레기가 정말 눈에 보일 정도로 줄어드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환경에 충분히 도움이 되고, 또 세제를 만들면서 쓰는 화학 성분이 우리 몸에 닿지 않으니까 우리 몸에도 좋고 또 환경에도 더 좋은 선택이 되더라고요. 한 번에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바꾸실 수 있는 것 하나 정도만이라도 비누로 한번 바꾸어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집을 청소할 때 처음에는 저도 락스 성분이 들어있는 일반 세제를 사용해서 화장실을 청소하고 주방을 청소하고 했었는데, 그것들이 우리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부터 그러면 뭐를 대신해서 쓸 수 있을까 찾아보니 베이킹소다, 과탄산소다, 그리고 구연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또 청소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검색해서 이렇게 익히는데 조금은 서투르고 제가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었지만 쓰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또 이것들이 또 우리 몸이나 환경에는 조금 더 나은 선택이니까 만족하면서 지금은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과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분리수거에 관한 것인데요. 저는 몇 달 전만 해도 제가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플라스틱, 유리, 스티로폼 이런 것들을 따로 분리해내면 그냥 사람들이 알아서 잘 재가공해서 재활용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 시스템 상에서는 페트병이나 우유팩, 그리고 멸균팩, 그리고 뭐 다른 분리수거하는 재활용 쓰레기들을 잘 재가공하는데 어려운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플러스 하나 더 제 노력이나 수고가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 하면, 페트병과 뚜껑이 재질이 다른 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걸 따로 분리해서 배출해 낸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스템 안에서는 작은 플라스틱을 구분해서 다시 재강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기 때문에 저는 이것들을 따로 모아서 한살림에 가져다 주고 있거든요. 한살림에서는 링이나 컵받침, 그리고 뭐 치약 뚜껑 같은 것들로 다시 재가공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멸균팩과 우유팩도 우리가 잘 씻어서 배출하지만 이것들을 재가공하고 또 재활용하는데 약간 가공상의 어려움도 있고 비용 부분의 문제도 있어서 그냥 쓰레기로 버려지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들도 깨끗하게 씻어서 한살림에 가져다 주고 있는데요. 한살림에서 이거를 휴지나
핸드 타월 원단으로 만들어서 다시 재활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살림뿐만 아니라 자연 드림이나 그리고 울산 최초 자원 순환 가게인 착해가지고라는 곳에 이것들을 가져다 주어도 그곳에서 자원을 잘 순환해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가까이에 있는 가게를 한번 이용하셔서 조금은 힘드시겠지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야, 너 하나 그렇게 재활용 제대로 한다고, 너 하나가 그 세제 바꿔서 비누로 쓴다고 환경이 좋아지지 않아. 재활용 시스템 안 바뀌어. 너 하나 바뀐다고 바뀌는 거 없어. 그냥 대충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제 가까이에 남편이 그랬고.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조금 더 환경과 내 몸에 좋은 세제를 선택했고, 또 조금은 힘들고 번거롭더라도 더 재활용할 수 있도록 힘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남편도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인식도 바뀌고 습관도 바뀌고, 이제는 제가 이렇게 하더라도 같이 함께 동참해 주고 있거든요. 너 하나 바뀐다고 되지 않아? 에서부터, 여기에서 너 하나 바뀐다고 세상은 바뀌지 않아 해서 나부터 시작하면 돼. 나로부터 시작해. 로 생각을 바꾸시면 이렇게 환경을 위하고 우리 몸을 위한 선택을 하는데, 또 실천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힘들고 귀찮고 또 번거로운 것이 습관이 되면 당연한 것이 되고, 또 이 당연한 것들이 내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선하게 흘러가서 이 세상이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시작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환경을 살리는 내일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정소영 선배님이세요. 정소영 선배님은 재활용을 잘했더니 생활용품이 생기네. 버리지 말고 재활용하세요. 라는 주제로 팩건전지와 아이스팩을 어떻게 교환하는지, 그리고 탄소 포인트제는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무엘 김지한, 아리엘 김지혁 엄마 정소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재활용을 잘했더니 생활용품이 생기네. 버리지 말고 교환하세요. 제가 오늘 얘기할 주제는 총 3가지인데 그중에 첫 번째가 바로 폐 건전지를 동사무소에 가져가면은 새 건전지로 교환을 해준대요. 5개당 1개 새 건전지로 교환이 가능하고, 사이즈 선택도 가능하지만 이게 왜? 잠깐만요. 사이즈 선택도 가능하지만 여유가 없을 수도 있으니 동사무소에 꼭 전화해보고 가시기를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는 아이스팩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롤 휴지로 교환하기. 물 형태 말고 겔 형태의 아이스팩을 동사무소에 가지고 가면은 5개당 롤 휴지 1개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아이스팩을 소상공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해서 다시 재사용된다고 하니 버리지 마시고 모아두셨다가 휴지로 꼭 교환해 보세요. 마지막은 탄소 포인트 제도인데요. 탄소 포인트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 및 참여 확대를 위해 운영 중인 제도인데, 전기, 가스 상수도를 과거 1, 2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 비율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인데, 상품권, 현금, 종량제 봉투, 지방세 납부, 기부, 교통카드, 상장 등으로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해서 받을 수가 있으니까 꼭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참여 조건은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으면서 개인, 상업시설, 학교, 일반 건물, 아파트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에서 탄소 포인트제 누리집에서 가입 가능하고,
관할 시, 군구 담당 부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여할 때는 그 에너지 고객 번호가 필요한데 아파트인 경우에는 그 관리비 고지서에 번호가 있기 때문에 음, 고객 번호가 필요하지가 않아요. 음. 네, 그리고 유의사항 또 한 가지는 이사할 때는 꼭 주소 이전을 하셔야지만 이게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버리지 말고 교환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는 박진희 선배님이십니다. 박진희 선배님은 환경운동가가 아닌 주부입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삼배수세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비닐을 왜 딱지를 접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거예요. 간단하지만 세상이 보탬이 되는 일, 별거 아니지만 대단한 일, 그것이 살림하는 주부의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나중에 얘기해 주실 거예요. 우리 진희 선배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엘반 김유겸 요나단반의 김유아의 엄마 박진희입니다. 네, 제가 얼떨결에 엄바시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강의가 아닌 나눔이라고 하면 발표하는 제가 마음이 좀 가벼워질 것 같습니다. 저는 주부로서 평소에도 일회용 사용을 싫어하고 나름 아파트에서 분리배출 기준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희수자연학교에서 에코시스템 캠페인을 한다고 했을 때에도 나는 잘하고 있는데 굳이 내가 스타벅스 커피를 받아가면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계속 미루고 있다가 그래도 해야겠다 뭐 어렵겠나 해서 한다고 하고 이제 커피 잘 마셨습니다. 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환경운동가가 아닙니다. 네. 살림하는 주부로서 약간의 관심이 있는 정도였어요.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고 북극의 얼음이 녹아 북극곰이 물고기를 잡지 못해 굶어 죽고 또 바다 거북이가 쓰레기를 먹고 죽는 정도의 영상을 보면서 그저 안타깝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주부는 가장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직업군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집안의 직접적인 소비를 담당하고 관리하기 때문이죠. 물건이 필요해서 샀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쌓아두고 그게 보기 싫으면 또 버리게 되고 또 식재료의 관리를 잘 못해서 결국은 음식물 쓰레기를 다량 만들어냅니다. 아주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을 수 없으니 바르게 알고 또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실천이라면 어렵지 않게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인데요. 넘겨주시면 첫 번째로 분리수거 중에 비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플라스틱이나 종이, 캔, 유리는 구분이 확실히 되는 것 같아서 쉽게 배출할 수 있는데 어느 날부터 비닐까지 분리해서 배출하는 구역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비닐하면 광범위해서 이제 제 생각이 기준으로 버리기 시작했는데요. 오염 정도와 또 크기 정도로 구분하여서 버리다가 우연히 제가 어떤 분의 글을 읽게 되었는데 그분이 또 널리 퍼뜨려 달라고 하셔서 저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비닐은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딱지를 접거나 매듭지어서 배출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넘겨주시면 풍력 선별기를 사용하는 비닐 재활용 공정에서 비닐이 얇고 가벼워야 기계가 빨아들이는데 딱지로 접힌 비닐은 잘 날아가지 않아서 결국 일반 쓰레기로 분리되어 버려진다고 합니다. 비닐 쓰레기의 올바른 분리 배출을 보시면 비닐은 깨끗이 씻어서 잘 건조시킵니다. 과자 비닐의 경우 비닐 속 염분이 재활용 원료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깨끗이 씻어서 잘 건조해서 배출하시고 그다음에 내부를 잘 확인할 수 있게 비닐을 평평하게 잘라줍니다. 불투명한 재질의 비닐은 오염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져서 재활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물질을 세척해서 말린 비닐은 날아가지 않도록 잘 쌓아서 버립니다. 마지막 비닐에 붙어있는 스티커나 테이프는 꼭 제거를 합니다. 얼마 전 저희 남편도 과자를 먹고
이게 식탁에다 고이고이 접어놨더라고요, 딱지를.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알려주니까 군대에서 많이 접던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알려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딱지나 매듭을 짓지 않더라고요. 두 번째로 넘겨주시면 삼배수세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코시스템 캠페인을 하면서 시작하게 된 삼배수세미는 사실 시중에서 완제품을 사려고 하면 수세미치고는 좀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환경에 도움이 되고자 소비가 커지면 주부님들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저는 삼배실을 사서 떠보면 어떨까 해서 써보게 되었어요. 저는 설거지를 할 때 여러 번 펌핑해서 사용하는데 또 중간에 거품이 없어지면 또 펌핑을 해서 설거지를 합니다. 그런데 삼배수세미는 천연 대마의 줄기에서 가공해서 만든 실입니다. 그래서 향균력이 99.9%라고 알려져 있고 대마를 재배할 때 살충제와 독성 비료가 사용되지 않아 항균, 항독, 방충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삼배실은 일반 실과 코팅된 실, 그다음에 워싱된 실, 그다음에 쪽 염색된 여러 가지 실이 나와 있는데 수세미로만이 아니라 욕실 제품과 생활용품 또 어린이 소품에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만든 삼배 수세미는 세제 없이도 설거지가 가능합니다. 일반 세제를 삼배 수세미에 펌핑해서 사용하면 세제의 독성을 흡수해서 쉽게 해지기 때문에 일반 세제와의 만남은 가급적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설거지할 때 기름기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먼저 구분하고 넘겨주시면 이제 기름기 없는 것을 1차적으로 삼배수세미로 설거지를 합니다. 그리고 기름기 있는 것은 키친타올로 한번 제거를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세제를 한번 펌핑을 해서 물과 희석해서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주방에 제가 맨 처음에 이거를 저도 냄새에 굉장히 민감한 편인데 처음 이 방법을 시도했을 때 그릇 하나 씻고 냄새 맡고 그릇 하나 씻고 냄새 맡고 이제 그랬는데 그럴 걱정이 없더라고요. 비교적 깨끗하게 세제 사용 없이도 사용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주방에 이렇게 세 개를 걸어두고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는 설거지할 때, 그다음에 과일 껍질째 먹는 과일, 야채 등 세척할 때 사용하고요. 나머지는 텀블러로 이제 세척할 때 사용하고 있는데 브러쉬와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몇 주 전에 길게 2주 정도 캠핑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만들어서 갔는데 그때 이제 담아온 세제통이 그대로 다 세제를 남겨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신랑과 저가 이제 자연을 느끼러 갔는데 자연을 오염시키지 않고 왔다는 생각에 굉장히 뿌듯했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부드러운 실이 또 나와 있어요. 그 삼배실을 사용해서 욕실에도 걸어두고 사용하면 세제를 안 쓰면 좋은데 사람이 이제까지 계속 세제를 써왔기 때문에 한 번에 이제 세제를 안 쓰는 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삼배수세미 부드러운 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욕실 그 타월을 만들어서 사용하면 스크럽도 되고 또 세제를 사용하지 않아서 또 물 오염시키지 않아서 일석다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넘겨주셔서 삼배실의 기능을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내구성도 면의 3배여서 형태가 변하지 않고 쉽게 닳지 않아서 오래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항균형, 항독, 방충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이 92%, 그리고 전자파 차단이 86% 정도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분 흡수력과 배출력이 좋아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또 겨울에는 보온성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뛰어난 탈취 효과가 있어서 수세미로 사용하다가 낡아진 제품들은 신발장이나 냉장고에 두시면 탈취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삼배실의 기능을 잘 살펴보시고 만드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용품을 만들어 주시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짧은 지식으로 언바시를 하려니 저의 부족함이 더 드러나는 것 같아 부끄럽지만 작은 실천의 노력을 하는 엄마여서 또 아이들에게 나라해도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모든 물건을 친환경 제품으로 바꾸거나 또 쓰레기를 제로로 만들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환경을 생각하지만 또 지나치게 불편한 것도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덜 소비하고 쓰레기를 적게 만드는 노력과 움직임이 제로 웨이스트 절대가 아니라 레스 웨이스트 적은 작은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지만 세상에 보탬이 되는 일, 별거 아니지만 대단한 일, 그것이 살림하는 주부의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오, 이상입니다. 마지막 문장 좀 올려주세요. 너무 좋아. 네. 야. 6번째입니다. 도주원 선배님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 아이와 도주원 선배님의 소소한 실천 이야기. 거기에는 환경독서, 숲동아리, 그리고 장난감을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 적게 사용하면서 아이와 함께 재밌게 놀 수 있는 방법들을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엘 반 은지 엄마 도조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완벽하진 않지만 아이와 함께 했던 실천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아이의 아토피 때문이었어요. 8개월쯤까지는 깨끗하다가 이유식을 먹으면서 점점 먹는 것들이 늘어나면서 아이가 아토피가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뭘까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고생을 하다가 뭘까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유제품을 먹기 시작하면서 아이 피부가 뒤집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유제품을 싹 끊고 나니까 금방 좋아져서 11월 지금 16일에 이렇게 울긋불긋한 게 25일에 보면은 깨끗하게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먹거리를 관리를 해야 되는 아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먹거리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환경 문제까지 관심이 가게 되었어요. 네, 넘겨주세요. 보통 이렇게 먹거리 때문에 힘든 아이들 때문에 엄마들이 환경운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체질상 관리를 평생 해야 되는 아이이고 지금 시대가 또 환경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시국이다 보니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실천들을 하려고 저는 노력 중이에요. 그것들이 소소한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자연과 친해지기, 책으로 이제 접하기, 실천하기 이렇게 세 가지 나눠서 이야기해 볼 거고요.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에코키트 저희 나간 거 사용 팁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네. 그다음 자연과 친해지는 걸 제일 먼저 한 이유가 일단 아이에게 자연을 지켜야 해, 지구가 아프대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무엇을 왜 지켜야 되는지 아이가 스스로 느꼈으면 했어요. 그래서 기후 위기에 안 좋은 것을 보여주기 전에 자연의 아름다움 그리고 자연이 주는 편안함, 자연스러움들을 먼저 느끼길 바래서 산으로 들로 굉장히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만난 엄마들과 함께 마음을 맞춰서 숲놀이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아이와 이숲 저숲 정말 많이 다니면서 이름이 없는 숲도 조금 다녀보려고 노력을 했고 이제 숲놀이를 하고 싶은데 못하겠다는 잘 나서지 못하는 엄마들을 위해서 숲놀이 지도 제작도 해서 배포하고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의 소감도 녹화하면서 아이들도 재밌었고 저도 재밌었고 환경과 더 많이 친해지게 됐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자연이 주는 감사함에 대해서 조금 알았으면 좋겠어서 그리고 이 먹거리가 나오는 과정까지의 힘듦도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텃밭 가꾸기를 아이 4살, 5살 때 2년간 같이 했었고요. 그리고 왠지 제가 원래 포토만 보면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계속 미소가 지어져. 그죠, 꼴대기 네, 너무 예뻐요. 그죠. 네. 저 때가 좀 그리워요. 사진을 보면 저도. 아, 지금도 있지만 네, 그리고 제가 남구에 원래 살았었는데 어린이집을 선택을 할 때 자연과 조금 가까운 어린이집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숲놀이 하는 어린이집은 고가의 어린이집이고 학습이 좀 많이 들어간 어린이집이 많았고 그렇게 크게 자연 친화적이라고 안에 시설까지 그렇게 자연 친화적이라고 느껴지지 않아서 어린이집을 찾다 지금 북구까지 이사를 온 상황입니다. 네. 아우, 외모에 외모. 네. 한개 아저씨. 네. 그리고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다들 바쁘신데 좀 쉽게 아이와 할 수 있는 게 어떤 걸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이랑 그림책 읽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극히 주관적인 제가 좋아하는 책, 그리고 아이가 되게 재밌게 읽었었던 책 리스트를 올려놨고요. 조금 더 자세히 다른 책을 보고 싶다 하시면 검색하면 굉장히 많이 잘 나오더라고요. 검색해 보시는 거 뭘로 추천드립니다. 검색해야 돼요? 뭐 검색할 환경 관련 그림책이라고 검색을 아, 하면 자라락 많이 글이 어, 포스팅도 돼 있고, 이제 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관련 책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는 게 많아요. 여기 있는 책들을 일단은 내용을 설명하면, 웹불고래, 슬픈고래랑 투명나무는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도 설명하면서 그 아름다운 자연이 어떻게 인간들이 파괴하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비닐봉지 하나가 이거는 업사이클링에 관한 내용, 북극곰에게 냉장고를 보내야겠어. 이 책은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망가지는 북극에 대해서, 그리고 동물들이 어떻게 삶의 터전을 읽고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 내용이고, 플라스틱 섬, 이거는 앞에 선배님이 말씀하셨던 플로깅이나 줍깅하기 전에 읽어보면 좋은 책이에요. 그 마구잡이로 버려진 쓰레기들이 어떻게 흘러가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나온 책이거든요. 그리고 이 책들을 어떻게 접하면 좋을까 하다가 도서관, 근처 도서관 가서 그냥 쑥 훑었더니 요 정도 제가 빌려올 수 있었어요. 그 어린이집 바로 앞에 있는 중산동 그 네. 기적의 도서관, 빨리 거기서 반납하세요. 저 빌려있거든요. 빌릴게요. 네. 거기가 빌리실 수 있으니까 한번 나들이 삼아 가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이거는 약간 제 욕심이 좀일 수도 있는데, 아이에게 플라스틱이 없는 장난감을 자꾸 주고 싶어서 노출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제일 첫 사진은 인형 요람을 라탄으로 만들어서 준 거고, 두 번째 사진은 제가 만드는 걸 좋아해서 달팽이 끈을 엄청나게 애한테 많이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달팽이 있는 끈을 모아 아이가 원피스 드레스라고 만들어 입고 지금 파티를 가려고 하는 그런 사진이고, 세 번째 사진은 이제 외출직하러 나가서 음식 나오기 전에 기다리면서 밀라토마토 가지고 놀고 있는 사진이고요. 마지막 사진에는 아이가 외할머니가 집에 놀러 오셨을 때 밥상이라고, 생일상이라고 차려준 밥상이에요. 아니, 그래서 이게 식당에 가면 아이들이 보통 태블릿을 앞에 두고 있잖아요, 요즘은. 네네네. 근데 저렇게 저걸 가지고 가서 이렇게 놀고 있는 거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네. 아직 안 주려고 되게 무더기 노력을 그쵸, 많이 그쵸. 했어요. 네. 네. 그 장난감 보시면 플라스틱이 있기는 있는데, 계속 조금 노출을 해주면 그 반짝반짝하고 알록달록한 장난감이 아니어도 재밌게 놀 수 있다는 사실을 아이가 알지 않을까 해서 계속 노출하려고 노력 중이랍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걸 되게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받아들여도 인지를 하더라도 움직이기 힘든 상황이라서 어떻게 하면 실천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숲놀이 공동체 했던 엄마들이랑 같이 독서 활동을 하면서 환경 동아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 초록 보따리라고 하는데, 제일 첫 사진에 저 현수막은 업사이클링 활동으로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옷이 작아져서 못 입는 옷을 가져와서 그 중에도 이제 기부를 하거나 물려줄 수도 없도록 낡은 옷들만 사용해서 현수막을 만들었고, 이제 프리마켓에 아이들이 물건을 가져 나가서 판매를 하고 그 판매한 금액으로 새로 물건을 받고 오기도 하고 물물 교환도 해보는 경험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의 엄마의 인식이 높아져야지 아이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겠다 싶어서 꾸준히 온라인으로 독서 모임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블루 배달 음식이나 일회용 용기를 저도 아예 100% 쓰지는 못하지만 이날만큼은 꼭 자제하려고 노력 중이고, 뭐 비건이나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으니까 만들어 와서 새로운 음식이나 맛있는 게 있으면 반찬 나누기도 하고 간식 나누기도 하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자원순환 가게에 가서 분리배출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UBC에서 지구수다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운영하는 가게거든요. 가면 그 제어 분리배출한 물건의 무게를 재서 그만큼 마일리지를 다시 돌려주는 형식으로 다시 하고 있고, 이게 자원이라는 걸, 분리배출 그냥 버리면 쓰레기지만 분리배출을 하면 자원이라는 그걸 알리려고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과 가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분리배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되게 친절하게 자세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페트병 한 병이라도 가지고 가서 아이와 한번 설명을 듣고 그걸 체험을 해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위치는 어떻게 알죠? 위치, 착해가지고. 그게 남구 착해가지고, 맞아요. 그거 치시면 되고, 아니면은 지구수다 치면은 나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갔던 곳은 저기 상북의 땡땡마을이라고 폐교된 초등학교를 그 마을 교육 거점 공동체 그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곳이 공간 대여도 되거든요. 거기서 환경 동아리 활동하면서 이제 그곳에도 자원순환 가게가 들어와 있어요. 옆에 일부 청소년들 이제 자원봉사자를 써서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거기 가서 그냥 분배출했던.
아이랑 그냥 가면 돼요? 아니면 견학 신청을 따로 해야 돼요? 자원순환 가게 분리배출하는 거는 여기 운영 시간에 맞춰서 그냥 가서 여기 주말에만 언양에는 하거든요. 가서 아. 하면 되고 와서 노는 건 운동장에서 노는 거는 자유롭다고 해요. 근데 대관이나 여기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싶다 하면은 밴드에 들어가면 땡땡마을 치고 하면 들어가면 나오거든요. 거기서 신청하시고 가시면 돼요. 별별 마을이 아니고 진짜 마을 이름이 땡땡 마을이네요. 진짜 땡땡마을이에요. 네. 아, 오케이. 그다음 앞에 그 선배님이 말씀해 주신 플로깅을 저도 하고 싶은데 혼자서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 프로젝트 100이라는 어플을 깔고 거기에 이제 프로젝트 중에 풀무원 재단에서 주최하는 줍깅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거를 신청을 해서 하게 됐는데 신청을 하면 좋은 것이 이제 집게 어른 거 아이 거 다 주고 장갑 주고 모자, 아이 티셔츠 그리고 업사이클링으로 만든 쓰레기 주머니까지 다 줘요. 그래서 그 키트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하면은 조금 접근성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나 줍깅 하고 싶은데 마음은 있는데 잘 안 돼 하시는 분들은 요게 지금은 아직 모집 기간이 아닌데 그 알람을 설정을 해 놓으면은 알람이 올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소개 드립니다. 인증률이 어느 이상 되면 수료증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아이가 자기 이름 있는 수료증을 보고 되게 성취감도 느낄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이게 아이가 그 환경 사진 전시회에 출품했던 사진이거든요. 보면 그닥 그렇게 뭐 아름답지도 이쁜 사진도 아니고 뭐가 주제인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아이는 더운 여름에 아빠랑 물병 메고 사진기 들고 한참을 걸어 다녀서 자기가 원하는 주인공이 이 사진의 이름이 지구를 구하는 판이거든요. 그래서 저 왼쪽 구석에 있는 저 태양광 판이 주제예요.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걸 찍으면서 이제 왜 환경이 망가지는지, 우리가 쓰는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어떤 에너지를 써야 할지, 왜 아껴야 할지에 대해서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아이가 인지를 하게 된 계기라서 의미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입상을 하거나 전시가 되지는 못했지만 저희는 인지가 아주 직접 찍은 자랑스럽게. 거네요? 네네네. 근데 저거를 가운데로 안 놓고 제가 옆에다 찍고 빨간 지붕이 너무 이뻐서 같이 있게 걸쳐서 찍고 아, 싶다고. 아이의 그래서 마음. 존중해줬어요, 아니, 그냥. 심사위원이 아이의 마음을 못 읽었네요. 그렇죠? 빨간 지붕. 글을 잘 못 썼나 봐요. 저희가 설명을 잘했어야 돼. 설명을 잘 못했는데. 그렇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완벽하지도 않고 지금 앞에 설명한 것 중에 줍깅도 저는 인증률을 다 채우지 못해서 수료증도 받지 못했고요. 환경 동아리 활동도 다른 어머님들이 주체적으로 하는데 이제 근근히 따라가는 정도로 활동을 하고 있고 플라스틱 장난감도 안 주고 싶지만 집에 즐비하게 널려 있어요. 그래도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하다 보면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용기 내서 이 시간에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언바시 3회 때 저희가 에코키트를 공동 구매했잖아요. 거기 안에 4가지 들어있는데 그 4가지 안에 들어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주원 선배님의 설명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키트, 에코 키트 저희 나간 거 설명해 드릴게요. 앵두가 마음 담아 꾹꾹 눌러 알차게 구성한 상품이니까 꼭 한번 다 알차게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비누가 저희가 되게 뭐 샴푸밥 뭐 종류가 다양한데 한 가지씩 바꿔보시면 좋은데 그 중에 제일 접근성이 좋았던 게 저는 설거지 비누예요. 그래서 이 설거지 비누 2개 꼭 사용해 보시고 그 다음에 삼배수세미 그 다음 소프넛 열매가 한 주먹씩 들어갈 텐데 제가 지금 소프넛 볼리에 설명 올려보세요. 아니 볼리에 선배님. 꼬리에 네, 왜냐하면 뒤에 배경하고 똑같아가지고 볼이 밝아서 좋아. 오케이, 그 정도 크기. 하긴. 소프넛 들어가 있는데 잠깐만요. 이게 네. 잠깐만요. 하면 지금 공유 중지됐죠? 기록 중 떠 있기는 공유는 예, 중지됐어요. 공유. 네, 선배님 소프넛 열매 다시 보여주세요. 오케이, 저 정도 크기. 네, 소프넛 열매 이게 한 줌씩 거의 갈 텐데 제가 설명해드린 만큼 다 한 번씩 써볼 수 있을 만큼 양이 될 거예요. 그리고 쓸 때 소프넛 편히 쓰시라고 주머니 넣었고요. 그 다음에 포장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소창인지 어차피 저희가 삶고 세척해서 써야 돼서 이걸로 포장을 해서 지금 나가도록 하고 있어요. 네. 일단
비누랑 삼배수세미는 앞에 선배님들이 설명해 주신 대로 쓰시면 될 것 같아서 저 따로 준비하지 않았고, 소창인주랑 소프넛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 소창인주는 일단 정령 과정을 거쳐서 사용하는 게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소창을 만드는 마지막 과정에서 전분을 먹여서 빳빳하게 말린다고 해요. 근데 이 전분을 제거하지 않고 삶고 건조하고 세탁을 하면 더 빳빳해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전분을 꼭 제거해 주시고 삶고 건조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삶고 건조하는 거는 일단 3회 정도를 하면 정령 과정이 끝났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나 이 3번을 다 삶고 쓰기에는 너무 힘들어라고 하신다면 제 경험상 한 번만 삶고 건조하고 나서 쓰면서 이게 정년을 해도 무관하더라고요. 그래서 삶을수록 더 흡수력도 좋아지고 건조력도 좋아지고 하니까 꼭 오래오래 한번, 처음에 뻣뻣하다고 안 쓰시지 마시고 오래오래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삶으실 때 나는 불순물만 제거하면 돼라고 생각하시면 베이킹소다 넣고 30분 정도 삶아주시면 되고요. 나는 뽀얗게 깨끗하고 하얀 행주 쓰고 싶어 하시면 과탄산소다 넣으면 정말 뽀얗게 이쁘게 되거든요. 그거 넣고 30분 정도 삶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소프넛은 조금 생소하실 것 같아서 소프넛 소개부터 제가 준비를 했어요. 소프넛은 무환자 나무라는 열매의 껍질인데요. 무환자 이 뜻이 소프넛 열매 이걸 먹으면 전염병이 예방이 되고, 이 나무를 집에 심어 놓으면 자식에게 화가를 끼치는 일이 없어진다고 해서 무환자래요. 그 환자가 없다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먹어도 될 정도의 열매의 껍질이니까 굉장히 인체에 안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포닌류 천연 계면 활성 성분이 있어서 세제로 사용 가능하다고 해요. 그 100% 생분해되고 화학물질도 없고 세제 잔여물 유독성도 없다고 하니까 조금은 솔직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써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넘겨주세요. 소프넛 사용법에는 세정제를 만들어서 쓰는 법, 그다음에 빨래할 때 쓰는 법, 그리고 다른 소소한 방법들이 많은데 일단 제가 썼을 때 편했던 방법들을 주관적으로 사용 후기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소프는 세정제 만드는 건 끓여서 추출하는 방법이랑 병을 흔들어서 추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끓여서 추출하는 게 진하게 추출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인터넷에 찾아보면 보통 물 1.5리터 기준으로 레시피가 나와 있는데, 일단은 조금씩 써보시고 나의 사용법을 찾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양을 조금 줄여서 레시피를 적어드렸어요. 그래서 물 500g에 소프넛 5에서 6알 정도 넣고 강불로 끓이기 시작하셔서 끓으면 낮은 불으로 낮춰서 30분간 더 끓여주시면 되고요. 그 끓인 냄비채로 그대로 식힌 다음에 소프넛은 건져내서 버려주시면 되고, 그 병에 담아서 쓰시면 돼요. 근데 이게 계면할 세제 성분이다 보니 부글부글 끓어 넘칠 수가 있으니까 넉넉한 냄비에 끓여주시고, 이 보관은 실온에서 1주, 냉장 보관에서 2주 정도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여름에 제가 실온에 1주 된다고 보관을 했더니 끝쯤 곰팡이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냉장 보관을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소량씩 만들어서 이게 쓰다 보면 얼마나 내가 쓰는지 아시니까 소량씩 만들어서 쓰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병에 넣어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이거 마셔도 돼라는 말을 종종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라벨리 먹지 말라고, 세제라고. 먹어도 네. 크게 탈은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라벨리 해주시는 거 속이 추천드립니다. 세척되는 거 아닐까요? 무환자 전염병이 네. 예방된대요. 네, 코로나 예방 혹시 뭐 소문 나는 거 아니야? 이거 먹으면 코로나 아닙니다. 그렇네요. 근거 없는 소문. 그 다음에 세정제 만드는 거. 이 방법은 조금 편한데 그 끓이는 방법보다는 조금 덜 진한 방법이에요. 이 병에 물을 얼마 정해진 거 넣고 조금 넣고 소프던 열매 저는 한 3, 4개 정도 넣고 하거든요. 흔들어요. 그래갖고 첫 번째 사진에서 두 번째 사진이 보면 거품이 올라와 있는 게 보이는데 저게 한 10번 정도 흔들었을 때 모습이거든요. 그 저 물을 반 정도 부어서 과일을 씻는 사진이 그 밑에 있는 사진이에요. 그냥 물에 씻는 것보다 조금 더 뽀득뽀득하고 심리적으로 뭔가 씻겼다는 느낌이 들어서 일단은 그냥 물에만 담궈놓으면 요즘 수용성 농약이라서 농약이 성분이 빠진다고는 하지만 저는 약간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고요. 제거한 소프넛은 재사용이 가능하다는데 제가 이게 몇 번 정도 가능한지 카운트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쓰다가 보면 얘가 좀 뚱뚱 불어 터지고 거품도 잘 안 나고 나 얘 버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오거든요. 애가 생김새가 조금 바뀌어요. 그러면 걔는 빼내고 다시 새 거 추가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빨래에도 사용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10kg 세탁기 기준에 8에서 10알 정도 주머니에 넣어서 주머니 입구를 단단히 묶고 세탁조에 넣어서 세탁하시면 돼요. 이게 그 주머니 입구를 단단히 안 묶어서 터져서 사달이 난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단단히 잘 묶어서 넣어주시고 이게 천연 성분이다 보니까 마지막에 헹군 과정에서 빼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빨래랑 얘를 같이 넣어서 다 돌리시고 마지막에 빨래를 꺼낼 때 꺼내셔고 빨래 널면서 그 한켠에 이 주머니 채로 소프너 널어 놓으셨다가 다음 빨래 다시 재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재사용하는 거는 5에서 8회 정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얘도 그 앞에 흔들어스 그 세정제 추출하는 거랑 똑같이 보다 보면은 상태가 안 좋은 애들이 있어요. 그게 빼내고 다시 새거 놓고 하는 식으로 하시면 되고 횟수가 늘어날수록 이 아이들의 세정력이 떨어지니까 한 3-4번 넘어갔을 때는 새거 한두 알 정도 더 추가해 주시면 세정 효과를 계속 유지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빨래가 오염도가 심해서 나는 조금 더 세척이 잘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얘를 넣고 그 진하게 끓여서 추출했던 세정제 걔를 같이 추가해서 빨래를 돌리시면 조금 더 세탁이 잘 돼요. 남겨주세요. 소프넛 일단 사용 후기인데 전 이 소프넛이 특유의 시큼한 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끓여서 추출할 경우에는 진하게 나오다 보니까 더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 아이가 어렸을 때는 빨래를 하고 할 때는 그냥 참고 썼는데 지금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쓰지는 않고 있고 일단은 흔들어서 추출하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과일을 씻는다든지 기름기 없는 그릇들을 설거지한다든지 이 정도로 쓰고 있고요. 제일 첫 번째 사진이 제가 소프넛 사용하는 아이들 보관하는 그 사진이에요. 이게 그 베이킹 소다나 뭐 세제를 개서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쓰는 그릇을 물이 빠지라고 뒤로 엎어놓고 그 위에 선배수세미 올려놓고 그 위에 이제 소프넛을 말려서 그 마르도록 올려놓은 사진이거든요. 거의 삼배수세미를 깔아놓은 게 얘를 물에서 쭉쭉 떨어지는 애를 올려놓으면 이게 물이 옆으로 줄줄줄줄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고여서 말라서 이렇게 마르는 것도 있고 그 흐르는 물도 다 세제의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로 받아서 요 삼배수세미를 가지고 설거지를 하면 거품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쓰고 있고 두 번째 사진은 보통 많은 분들이 이 그물망에 넣어서 이렇게 걸어 놓고 보관을 하시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불편했던 게 쓸 때마다 이게 상태가 어떤지 열어서 확인해야 되고 다 꺼내서 이게 분리하고 새거 놓고 하면서 이렇게 넣고 쪼르고 이렇게 하는 방법에 조금 거추장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저 방법을 선택해서 보관하고 있고요. 저는 가장 많이 쓰는 게 물병 세척할 때 이거 한두 알 넣고 흔들어 가지고 병솔이나 이런 걸로 씻고 이제 설거지, 이제 기름기 없는 컵이나 이런 거 설거지 하는데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과일 씻는 데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맞으시는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한번 안착해 보시면 너무 이번 기회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해요. 최고. 자, 그 식기세척기 아까 질문 들어오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 세제 추출 쌀 끓여서 추출한 세정제를 식기세척기에 사용 가능하대요. 근데 식기세척기를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그 세제가 유통기한이 있다 보니까 조금 그래서 그거를 얼려서 사용을 하시면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얼음틀에 그 세정제를 얼렸다가 그 블럭을 이제 그 설거지 양이나 기름기 정도의 이 오염도에 따라서 이제 몇 블럭 넣을지 양을 조절을 해서 식기세척기 돌리면 사용 가능하다고 하셔요. 네. 너무 감사해요, 선배님. 네, 아이고 제가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나중에 봬요. 네. 그 소프넛은 출발했어요? 지금 이제 검색해 보려고. 언바시 3회는 환경 살리기였습니다. 다음 시간 예상 주제는 아이의 문제 행동을 지도하고 훈육하는 방법에 있어서 요즘 오은영 선생님 핫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오은영이란 주제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많이 주세요. 다음 순서는 당신 차례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를 던져주세요. 희수학교 언바시 3회 환경실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수 부모님들 안녕하세요. 이번에 그 희수 에코 챌린지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스노우로 찍는데 영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앵두가 아닙니다. 너무 하얘. 난 까만데. 이번에 그 에코 챌린지 할 때 상품 보셨죠?
상품이 아니라 공동구매 이게 왔어요. 뭐냐면 3배수샘인데 물만으로 세척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써봤거든요. 컵이나 간단한 거는 그냥 이걸로 하시면 환경도 살리고 우리 아이들도 건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크기는 네,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소프너 열매도 도착했거든요. 이거는 소분해서 그 텀블러 우리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텀블러 안에 넣고 막 흔들어서 세척할 수 있도록 하고, 설거지 비누가 동그랗게 해서 150g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제가 주문을 뭔가 잘못하면서 150이 아니라 100g짜리 2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창행주랑 여러분들이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필요한 것들 이번에 득템하세요. 많이 추가 구매 가능해요. 많이 신청하세요.